자, 일단 10쪽에 제목은 기체 압력이야. 기체 압력. 자, 첫 번째. 혹시 압력이 영어로 pressure. 이게 기체 압력은 사실은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압력하고 조금 다른 거라. 어떻게 여기 통 속에 물리 시간에는 면적당 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입자가 있는 거야. 입자가, 근데 너희들 알고 있는 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 그래서 얘가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여기다 벽에 부딪히고 쿵쿵쿵쿵쿵 다른 입자하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벽에도 부딪힐 거란 거지. 그치? 이 벽에 부딪힌 이 충돌을 우리가 압력이라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압력.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도 봤단 말이야. 대기압. 대기압. 물론 알죠. 대기압 우리가 보통 1 atmosphere 해서 1기압을 ATM이라고 적을 거다. 약자로 atmosphere에서 1기압. 이렇게 화학 시간에 그냥 1 ATM 적을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을까? 1013 헥토파스칼. 포르첼리가 수은 기둥 76cm. 맞지? 그래서 76cm의 수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 기둥 얘기할 때 이렇게 유리관을 1m짜리 준비를 해서 수은을 꽉 채워버렸지. 꽉 채워버렸지. 그래서 밖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과 안에 수은 기둥의 압력이 이게 같아지고 그리고 얘들도 균형을 이루는 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 힘이 모두 다 같아졌을 때 평형을 이뤘다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위에 수은을 꽉 채워놨지만 빠지고 여기는 무슨 상태? 진공 상태가 되고 수은 기둥의 요 높이가 얼마였다? 76cm였다. 그런데 정밀성을 위해서 센티미터 단위 말고 밀리미터 단위 쓰는 거야. 밀리미터 단위 쓰니까 얼마? 760밀리미터만큼의 수은이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일.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을 해. 그래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2자관 실험 뭐 하느냐? 말 그대로 유리관을 J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J자처럼. 이렇게. 알파벳 J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위에는 뻥 뚫려 있어. 말 그대로 유리컵인데 이렇게 끝이 오므라져 있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그냥 수은을 중금속인 그 수은을 넣었다는 거지. 그나 넣으니까 어떻게 됐냐? 처음부터 이렇게 차오르겠지, 수은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그 다음 어떻게? 여기 증가할 때 여기 약간씩 증가를 하더라. 그치?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쌤은 이걸 팁. 일단 요거부터 가르쳐 줄게. 팁은 아래에 기준선을 하나 그어라 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아래의 기준선. 그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양쪽이 높이가 똑같대. 그럼 봐봐. 여기에 이 안에 뭐 들어있게? 수은을 부었는데 수은 밑에서부터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어. 저기는 그냥 공기 있던 거 있지? 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던 공기가 그대로 수은인 채로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 있겠지. 여기에 기체가 그냥 들어있어. 기체가. 그리고 오른쪽은 오픈돼 있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대기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대기압. 이렇게 되는 건데 쌤 아래쪽의 기준선, 보조선을 그으라 그랬어요. 왼쪽과 아래쪽은 압력이 똑같을 거야. 왼쪽과 오른쪽. 압력이 똑같을 거네. 이 상황은 똑같은 거지.
그럼 만약에 양쪽 높이가 똑같지? 양쪽 높이가 똑같으면 여기는 얼마? 대기압이 있어. 그럼 대기압은 1기압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1기압인 거다. 1기압인 거다. 그래서 왼쪽 기체의 압력과 오른쪽의 대기압이 똑같고 그 기압 자체가 1기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J자관을 하나 더 그려야 돼. 하나 더 그려야 돼. 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수온이 요만큼 차 있는 거다. 수온이 이렇게. 그럼 선생님 아까 팁이 뭐라고? 아래쪽에 기준선, 보조선을 긋는다 그랬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조선을 긋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압력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기체에 B가 있다. 기체 B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요만큼 있으면 수온 높이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게 380mm의 수온 기둥의 높이다. 이렇게. 왼쪽에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오른쪽에 압력이 동일한 거다. 그러면 기체 B에 가해진 압력 이대로 못 구해. 근데 오른쪽에 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수온 기둥 높이 있지. 그러면 이게 380mm의 수온 요 그대로 쓰는 거지. 요거 그대로 380mm의 수온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오픈돼 있지? 대기압도 있는 거다. 대기압. 그럼 동일한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기압은 760이잖아. 760mm. 결국은 여기 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760에다 380 되는 거 1.5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말 됐나? 됐어.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일단 책으로 볼게. 근데 그 얘기는 쌤 무슨 얘기냐? 필기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가 높이가 낮다는 거지. 한쪽이. 이건 필기하지 마. 어차피 책에서 볼 거니까 이렇게 높이가 있다. 높이가 있었을 때 아까는 오른쪽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기체 쪽이 높고 수온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아래쪽에 보조선이야. 항상. 그럼 이게 만약에 190mm일 때 혹시 특징 보이나? 여기 거 다 760의 배수값으로 떨어질 거라. 숫자로 760. 반땡 380 맞지? 또 반틈 190. 이 숫자들로 적혀 있을 거다. 그러면 오른쪽이 열려 있었단 말은 이건 대기압. 열레기가 없으면 760 수온만큼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4분의 1기압. 오른쪽에 1기압. 그러면 이 기체는 기체 압력은 기체 거 더하기 190mm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760mm에 해당하겠지. 말 됐나? 그럼 요게 1기압이고 이게 4분의 1기압이니까 이 기체 압력이 4분의 3기압에 해당할 거다. 말 됐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쌤이 늘 얘기할 때 아래쪽에 기준선을 그어버리면 틀릴 이유가 없다.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쌤 변형이 아예 없나요? 변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오픈돼 있다. 쌤 계속 강조했지? 그치? 여기 오픈됐단 말은 바깥쪽에 누가 있다? 대기압이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대기압이 오픈된 상황이고 막혀있단 말이야. 막혀있는 상황이면 여기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여기에 뭐 장치를 해주면서 오른쪽이 뭐 2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기압이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노? 얘는 2기압이지? 얘는 어떻게? 요거 더하기 기체께 2기압인 거야. 말 되겠나? J자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높이가 달라져 있다. 달라져 있고 여기는 어떤 장치를 해서 내가 이 안에 든 기체의 압력이 2기압이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아래쪽에 보조선 끊고 얘가 지금 190이다 이렇게 생각.
190은 4분의 1기압이죠. 그럼 이 기체의 압력이 4분의 7기압만큼이라고. 이런 상황이다.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10페이지의 전체가 될 거다. 입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한다. 그럼 지금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그치? 요거 추가. 충돌하는 수가 많거나 충돌하는 세기가 좀 세지면 압력은 커지는 거다. 세게 부딪히는 게 압력이 커지는 거다. 말 되겠나?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세게 부딪히냐? 똑같은 통 안에 입자수가 많이 들어가 봐라. 많이 부딪히겠지. 그럼 압력이 커지는 거다. 됐지? 그럼 똑같은 입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를 갖다가 부피를 줄여도 충돌이 늘어나겠지. 우리가 좁은 방 안에 많이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세기가 커집니까? 얘 온도를 높여봐봐.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충돌이 세질 거다. 말 되겠나? 그런 얘기들이 있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체의 압력이라는 게, 기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 1기압 기준으로 760mm의 순 기둥이었는데 좌측, 우측 똑같이 해서 제2자관 실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책에 만약에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고자 있는 거 하나만, 자, 체크하고 넘어갈게. 첫째 줄 A의 기체 압력의 1번. 기체 압력 기압에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럼 물리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면적분의 힘. 그다음 강조는 안 할 거거든. 괄호 1번에 게 별표. 기체 압력 왜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 기체 입자들이 운동 동그라미. 벽면에 충돌한다, 충돌의 동그라미. 됐을 때 괄호 2번에 압력 크기 밑줄. 첫째 줄 끝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밑줄. 그 밑에 줄 강하게 충돌할수록 밑줄. 압력이 커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라네. 둘째 줄에 ATM 기압 쓰거나 밀리미터 HG 요거 밑줄. 뭐 파스칼이나 뉴턴 퍼 제곱미터는 잘 안 쓴다.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밑에 그림의 별표 기체 압력 측정해. 요 그림 거기다 적어놔래. 여기 별표 크게 해라. 별표 크게 하고 적어둔다. 아래에 보조선. 요게 완전 꿀팁이다. 맞추는 기본이다. 그럼 얘들아, 왼쪽에 그림이 있었는데 실제로 너가 보조선을 꺼봐봐. 그거 보니까 여기에 연결해서 이쪽에 기체 연결돼 있지. J자관처럼 쭉 연결돼 있지. 맞지? 그리고 요만큼 높이에 대한 수은이 보이지 않나? 그러면 보조선이 있었을 때 기체는 여기까지만 있었으니까 거기 적혀 있는 거 누구? 기체의 압력. 이렇게 표기를 한다. 지금 아까 적었는 거 같겠지만 기체의 압력은 오른쪽에 위에 오픈돼 있지? 대기압 더하기 얼마? 높이 H에 해당하는 수은. H 밀리미터의 수은이다. 이렇게. 이게 공식 표현이다. 이랬습니까? S. 밑줄 쫙. 됐나? 요게 계속 쓸 거다. 그 다음. 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플러스라네. 기체의 부피라고 돼 있나? 이거 왕별이래. 진짜 큰 별이다. 기체의 부피.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게. 안 그래도 된대. 이렇게 지금 기체 관계가 이렇게 잘 나올 건데 1리터 용기에 2리터 용기에 여기 이렇게 콕이 있어. 나 내가 여기다 뭐 넣었냐면 헬륨을 넣었단 말이야. 헬륨을 넣었던 요 안에 1기압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됐지? 그럼 기체에 헬륨이 요 안에만 있는데 이 콕, 마개를 열면 헬륨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얼마? 3리터. 절대 기체는 모이지 않아.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리터 안에 있었던 게 열었지? 무조건 다 퍼진다. 3리터로 된다. 그 얘기가 어디냐? 자,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여기. 밑줄 한다? 여기. 기체의 부피. 기체는 용기 전체에 퍼지는 성질. 사소한 것 같은데 뒤에 문제 가면 중요하니까. 기체의 부피는 항상 기체가 들은 용기의 부피. 자, 한국말로 적어라. 기체의 부피는 누구? 용기의 부피다. 됐겠나? 그럼 쌤 다시 설명할게. 안 적어도 된다. 여기 헬륨이 1리터 들어있었다 그랬지? 이쪽에 쌤 뭘 넣어놨냐면 네온기체를 넣었거든? 네온기체. 대체 네온기체만 그냥 1기압 상태로 되도록 해서 넣어놨어. 열면 헬륨이 있고 네온이 있었대. 헬륨 부피 얼마? 헬륨 부피 열었어. 이거 갖다 열었어. 그럼 헬륨 부피 3리터. 그럼 네온의 부피는 몇 리터? 걔도 3리터. 이해됐습니까? 딴 기체에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나? 그 예를 기억을 한다. 기체의 부피는 얼마만큼? 용기의 부피. 박스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중요할 거다. 그냥 골고루 다 퍼진다. 패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쌤이 설명을 좀 할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두 번째, 기체의 부피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기체의 부피는 압력 또 온도 또 기체의 양.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일단 결론부터 가르쳐 줄게. 온도의 영향을 받고 압력의 영향을 받고 기체의 양의 영향을 받더라. 이해됐나? 자, 혹시 부피를 V라 하자. 맞지? 그대로 적으면서 온도는 대문자 T 써야 된다. 대문자 T가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쓰면 안 돼. 절대 온도를 써야 돼. 압력은 대문자 P를 쓸 거다. 기체의 양은 화학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 몰수. 소문자 N을 쓸 거다. 몰.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체의 부피를 이야기할 건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쭉 듣던 건데 첫 번째 보일의 법칙. 혹시 보일이 영국 사람이거든? 영국 사람인데 자, 나는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보일 법칙. 혹시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가 압력이 일정할 때가.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난 뭐라 그랬냐? 보일러라고 생각했다. 물론 온도 올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온도를 유지시켜 줄 거야. 그래서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는 세게 누르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면 잠깐만 커질 때 작아지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두 번째 샤를 법칙. 샤를 법칙. 내가 항상 보일 샤를 법칙 같이 했었거든. 일단은 붙여도 되고 빼도 되는데 샤를 법칙. 얘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둘 중에 하나 온도가 일정하고 하나는 압력이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절대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더라.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비례 반비례? 반비례, 비례 이렇게. 하나는 반비례, 하나는 비례. 근데 얘는 반드시 절대 온도여야 돼. 혹시 절대 온도가 뭐지? 절대 온도가 T는 섭씨 온도 소문자 T에다가 273을 더해라. 그러면 섭씨 온도 도씨 단위였고 절대 온도는 켈빈이었다. 거기다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다. 됐나? 요 그래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세 번째, 혹시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지? 중3 때부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어.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은 부푸는 건 당연하지. 풍선 양이 많으면 커질 거니까. 아, 그러면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아보가드로가 분자를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분자의 수는 분자 수가 많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 얘들 관계. 이 전체에서 혹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기체 부피제. 기체 부피인 거야.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 세 개는 모두 다 기체의 부피를 갖고 있다.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압력엔 반비례, 절대온도엔 비례, 입자수에는 비례. 맞겠나? 그래서 비례한다. 압력의 반비례, 몰수의 비례, 절대온도의 비례. 그럼 이걸 갖다가 비례한다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할까? 상수, 그렇지. 상수를 넣는 거지. V는 P분의 N. 상수로 대문자 R을 써. 대문자 R. 그리고 온도. 민준아 혹시 궁금한 거 없나? 그러면 자 상수를 넣었지. 원래 식 정의하는 방법 이렇게 관계를 따지고 그 관계식을 따지고 비례한다 대신에 등을 놓고 비례상수를 넣고 그럼 비례상수 R은 식 변형해야 하는데 R은 N T분의 PV 되겠지. 그래서 언제 0도씨 1기압에 기체 1몰을 갖고 와보니까 부피가 얼마였게? 0도씨 1기압 기체 1몰 부피는? 얼마? 아니 화원에서 늘 하던 거 22.4리터 그렇지 22.4리터였는거라 그걸 여기다 다 적는 거라 N이 뭐? 몰수 1몰 온도는 0도씨 하면 안 돼. 몇 켈빈? 273 켈빈 273 켈빈 압력은 1 애트모스피어 1기압 부피는 22.4를 넣어 리터까지 혹시 요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지? 지금 한번 해봐라 계산기로 계산 휴대폰 계산기로 그치 이게 그래서 0.082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0.082 단위는 그대로 기압 리터 퍼 몰 켈빈 이렇게 된다고 그런 상수가 있구나 이해되겠나? 이런 상수가 있구나 근데 있잖아 사실은 이게 해보면은 실험을 해보면 이 숫자가 딱 맞아지는 기체도 있고 잘 안 되는 기체도 있어 실제로는 나 좀 황당하지 그치? 기체는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0도씨 1기압 1몰 있고 넣었는데 상수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요거 공식을 PV는 nRT 다 대문자 N만 소문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이상 기체 예전에는 상태 방정식 기체 상태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 이번엔 바꿔갖고 뭐 이상기체 방정식 돼 있던데 이렇게 나 요걸 갖다가 이제 잘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 푸느냐가 나온단 말이야 문제 푸느냐가 이 단원 전체인데
처음에는 기체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 됐지? 그러면 사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상기체가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와, 진짜 기체답다 애가 있어. 그게 이상기체야. 혹시나 요거는 서술형 물쌤들이 냈던 거거든? 냈던 건데, 자, 선생님이 조금 넘어가서 볼샤를 하고 아직 얘기를 안 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이상기체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너희들한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보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있어. 기체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자, 혹시 쌤 질문 한번 해볼게. 자, 기체의 부피는, 저 말에 요거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만큼? 용기 부피만큼 기체 부피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 봐라.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내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내 덩치가, 뭐, 예를 들어 내 침대로 생각을 하면, 내 덩치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침대 공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지는 정말 째매한데 기체가 막 움직이잖아. 자신의 부피하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하고 차지하는 부피는 공간, 운동할 때의 부피거든. 이해되겠나? 운동할 때 부피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상적인 기체, 정말 기체스러운 거는 아마 질량이 매우 작고 매우 가벼운 기체고 분자 크기도 엄청나게 작고 기체끼리 인력, 청력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요거 밑에 봐라. 기체 분자 운동량은 가정.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도, 끊임없이 밑줄, 운동 밑줄. 계속 운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충돌해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야. 이상기체. 계속해서 운동. 두 번째, 인력 X, 반발력 X. 자기네들끼리 원래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는데 인력도 반발력도 없다. 됐나? 세 번째,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 기체의 분자 크기 얘기하는 거지. 얘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꽤 큰 분자도 있을 건데 그런 거 말고. 됐나? 그러면 네 번째, 충돌했지. 충돌했을 때 에너지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충돌할 때 에너지가 유지가 될 거다. 줄어들지 않는다. 마지막에 종류 상관이 있어 없다? 없이 평균 운동 에너지 있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누구에만?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이런 게 기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기체, 정말 이상적인 기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까 실제 기체로는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는 있다. 말 되겠나? 실제 기체는 오차가 약간씩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혹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큰 3번이가 아까 기체 압력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얘기했었고 맞지? 자, 보일 법칙에 대해서 잠깐만 보일 법칙 큰 3번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그 관계 어떻게?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 압력, 부피, 반비례 관계 했었을 때 1기압, 그림이 좀 잘못됐다. 2기압, 4기압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래서 기압이 1, 2, 4 이렇게 되면 부피는 4,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거지. 4리터 1기압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항상 유지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일 법칙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근데 샤를 법칙은 번호그랑 같이 줄게. 샤를 법칙은 그래프로 이야기할 때 사실 이렇게 된 거야. 가로축이 온도였어. 도시. 섭씨 온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음수값으로 기체의 부피다. 기체의 부피인데 0도씨가 된다고 해서 기체가 싹 사라지진 않잖아. 맞지? 그러면 온도가 보니까 자
이렇게 돼. 0도씨의 부피에 대해서 온도가 몇 도씩 올라가니까 273도씩 올라가니까 처음 부피가 V0였으면 이때 부피가 2V0 2배로 늘어나더라고. 그러면 273도 올라가니까 부피가 2배로 늘었지. 그럼 요 삼각형 합동으로 그려버리면 여기가 얼마? 영하 273도신 거야. 영하 273도씨인데 잠깐만. 혹시 지금 이 그래프로는 섭씨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 정비례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거든. 원점이 아니니까 비례한다는 말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끙끙끙 샤를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켈빈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그 뭐 고민한다고 내가 해줄게. 자, 요 축을 옮겨. 이렇게 축을 옮긴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 대신 내 이름 좀 써라. 0켈빈 하면서 가로를 쫙 바꿔서 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절대온도 내 이름 따서 켈빈 온도라고 해줘. 절대온도. 이러겠나? 그러면 이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되지. 비례한다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온도하고 기체의 부피하고 비례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T분의 V가 일정한 값이 될 수가 있다.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PV 곱이 일정한 값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었다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이 내 책엔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 어떤 공식이 나오냐? V는 V0 플러스 273분의 얼마? 책에 혹시 이런 공식 보이나? 몇 쪽에 있냐면 앞쪽에 있을 거야. 앞쪽에 12쪽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우리가 은행에 찾아오는 돈은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율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이자일 거니까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이게 이자일 거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0도씨 기체의 부피에다가 273분의 1씩 T도씨 올라갈 때마다 원금이 얼마였냐면 V0였는 거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얘가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필요 없도록 알려줄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프에 0도씨 부피에 대해서 온도가 늘어날 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원금 많이 넣으면 이자 많이 받잖아. 원금에 대한 요게 이율일 거니까. 말 됐나?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도 문제 푸니까. 말 됐어? 그러면 볼 법칙, 샤를 법칙 있어서 볼 법칙 이렇게. 샤를 법칙 이렇게. 사실 이게 먼저 있고 피부인 NRT지. 됐나?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온도 압력 똑같았을 때. 그럼 온도 압력 똑같았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은 딴 거 아니야.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하네. 끝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나 부피분의 몰수가 일정하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 안 해도 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서 일단 쟤를 아주 가볍게 스킵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볼 법칙, 샤를 법칙, 그래프가 있다는 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했고, 사실은 이 단원의 절반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그럼 자, 4번으로 선생님 설명을 4번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지? 얘를 변형해서 뭐를 구할 거냐면 분자량 구하기.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분자량 구하기. 기체 분자량을 쌤 식변형 몇 개 할 거다. 일단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공식이 PV는 nRT PV는 nRT. 두 번째
혹시나 몰이란 건 어떻게 구하지? 몰. 몰수 화학 원에서 몰 어떻게 구했지? 몰 질량분의 질량. 그렇지. 몰 N은 몰 질량. 요거 보통 대문자 M 쓴다. 몰농도 대문자, 몰농도 대문자 M 쓰는데 몰 질량, 분자량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로 기체이기 때문에 이 단원 하시는 분들은 분자량이라 썼었거든. 몰 질량 하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 몰 질량 안 썼어. 나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몰 질량분의 물질의 질량. 질량은 얘가 너희들 웨이트. 우리 헬스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N은 M분의 W. 뭐 이건 항상 공식적으로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자, 밀도는 영어로 density. 그래서 small d는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그래서 부피 분의 대문자 V분의 질량. 질량 뭐 한다고? W 쓸 거라고.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분자량이 궁금하거든. 분자량 구하는 공식. 그럼 분자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할까? 일단 이렇게 하자.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럼 이걸 N 대신에 넣어야 되겠네. 맞겠나? 자, 그러면 어떻게? PV는 분자량분의 질량 RT. 됐지?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한다고? 분자량은 PV분의 W RT.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꿨다. 요 녀석이 뭐니까? 밀도니까. 됐나? P분의 DRT. 사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던 공식 3개를 유도해서 만든 거지. 최종 목적지는 여기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 최종 목적지는 여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실험으로 나오는 거라. 실험으로. 실험. 책에 보면, 자, 이제 그 뒷페이지.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혹시 실험하는 게 하나 있던데,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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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분자량 왜 구하냐면, 어떤 기체인지 궁금해. 기체 종류 알아낼 때. 실험실의 온도와 대기압을 측정한다. 실험실의 온도와 대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아니, 노트 안 적어도 돼. 책에다 체크. 실험실 온도 재고, 대기압 측정하고. 됐지? 그때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기체가 담긴 통질량, 이거 예를 들어서 너희들 뷰테인 가스, 이런 식으로 가스 같은 통이 있단 말이야. 가스 같은 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데, 혹시 너 부탄가스통 본 적 있나? 근데, 보면 위에 이게 막아놨다 빼잖아. 빼고 쓸 때 탁 누르면, 가스레인지에 넣어서 딱 누르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들었나? 사실은 이 부분을 싹 누르면 기체가 빠져나와. 왜냐? 너희들 보통 이걸 액화시켰지? 액체로 넣는데 압력이 높아서 액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새어나올 수 있도록 기체 상태로 될 수 있을 거란 거지. 그러면 얘를 싹 누르면서 이게 관을 연결을 해. 관을 연결을 하면 탁 누르면 가스가 새면서 요걸 갖다가 다른데 모을 수가 있다고. 됐지? 그럼 거기 실험에서 보니까 첫 번째 가스 기체가 된 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혹시 주사기 보이나? 주사기에 고무호수처럼 연결해서 기체를 좀 포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으면서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 16쪽에. 맞지, 그지?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질량을 측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 가스통이 있었는데 W1 측정하고 그 다음에 후에 W2를 측정하면 얘가 좀 가벼워졌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뷰테인 가스였는데 이게 무슨 가스인지 모르겠어. 온도, 실험실 온도하고 모든 건 열 평형 상태일 거니까. 압력 측정하고 온도 측정하고 기체의 질량 차이를 측정을 했대. 오케이, 그럼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뭘 측정했냐면 기체의 질량 측정하고 나왔는 기체의 부피 측정하고 압력, 온도, 이산기체 상수가 있지. 그럼 분자량 측정할 수 있나 없나? 계산이 가능하겠지. 맞지?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이 실험에서. 분명히 W1, W2 차이가 기체 질량일 거야. 혹시 거기 실험실 온도가 몇 도? 25도씨. 대기압 몇 기압? 1기압이라 돼 있지? 담긴 통이 얼마 줄었노? 0.13g만큼. 맞겠나?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 때 기체의 부피가 측정이 가능한 거지. 그럼 저 공식에 넣으면 분자량 나올 수 있나 없나? 나온다고. 실험을 해보니까 얘는 얼마라고? 계산해보니까 31.77 나왔다고. 잠깐만. 31.77? 32가 산소 아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몰당 32g짜리 산소인 것 같다. 또는 뭐 뷰테인 가스 해도 되고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단다. 말됐나? 기체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 왼쪽에.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분자량이 실제 값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이거 줄까? 실제 값이 분자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 실제 값보다 크게 측정됐다는 거지. 맞지? 왜 그렇게 됐을까? 얘가 크게 측정됐다는 것은 분자량은 P, V분의 W, RT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분자량이 크게 측정이 됐다. T가 또는 부피가 좀 다르게 측정됐다는 거지. 이랬나? 거기 적힌 거. 기체 온도가 실험실 온도보다 낮다. 이래서 잠깐만. 기체의 온도가 실험실의 온도보다 낮다. 그러면 기체 온도가 특별히 실험실은 25도인데 얘는 23도인 거야. 그러면 부피가 조금 적게 측정되지 않겠나? 맞겠나? 그렇지. 부피가 조금 작아져 버릴 거라고. 25도라면 그 부피가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요게 좀 작게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적힌 거. 기체 분자가 주변을 빠져나가도 부피가 좀 적게 측정될 거니까. 원래는 온도 얘기도 있는데 온도 얘기는 여기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좀 작게 측정이 되니까 분자량이 크게 측정이 될 수도 있다. 기체가 여기 통 연결했을 때 그대로 100ml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싹 다 안 모이고 일부가 새 갖고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가벼워진 것보다 부피가 적게 측정이 되었다. 그래서 부피 측정하는 상황에서 오차가 발생해서 부피가 적게 측정이 되면 분자량이 크게 책정이 되겠지. 계산이. 말 됐겠나?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 15쪽이 얘다. 15쪽이 얘다.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 본다. 뒤로 넘어가 보면 일단 여기가 조금 기본적인 건데 자, 선생님이 요 얘기만 대표 자료 분석은 일단 같이 할 거다. 대표 자료 분석은 일단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뒤에 문제들 풀이 과정에
일단 대표자로 봤었을 때 이런 뭐가 보이느냐? 19쪽. 실린더가 몇 개나 보여? 4개나 보여. 기체의 압력, 온도, 양에 따른 부피 변화. 첫 번째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나다라. 얘들 상황이 이래. 온도가 일단 어때? 제일 앞에 거만 T1. 나머지는 전부 다 T2, T2, T2는 보이지?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건 추가 몇 개? 피스톤 위에 이렇게 추가 하나가 올려져 있어. 됐나? 근데 다른 것도 다 추가 하나씩이지. 제일 끝에 거만 추가. 2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 있었는데 얘 끝에 거만 추가 2개다. 몇 리터인지 먼저 확인할게. 3리터, 2리터, 3리터, 2리터. 얘가 3리터, 2리터, 3리터, 2리터의 기체다. 그럼 기체가 좀 줄어들었다가 또 좀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됐나? S.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대? 헬륨하고 질소 기체가 있다. 이 문장은 안 읽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온도를 좀 낮춰주고 쫙쫙쫙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됐습니까? 온도 낮춰줬다. 그 다음에 여기는 헬륨을 좀 기체를 추가를 한 것 같다. 그 부피가 또 늘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추가 2개다. 압력이 좀 늘면서 부피가 좀 준 것 같다. 말 되겠나? yes. 그럼 잠깐만. 쌤 생각은 일단은 여기 이들 둘 관계에서는 뭐가 됐냐? 여기서 온도가 변했다 그랬지. 기체를 넣거나 뺏는 게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우리는 PV는 NRT를 적용을 할 거다. 내가 PV는 NRT. 뭐가 일정해? 입자수 일정, 상수 일정, 압력도 추 하나 있으니까 압력도 일정. 됐나? 그러면 어떠한 상황? 부피랑 온도랑 비례하는 거지. 맞나? 그럼 부피가 얼마였다? 3리터였다. 가 2리터로. 됐나? 그럼 온도는 3T에서 2T로. 예를 들어 300켈빈이면 200켈빈으로. 말 됐나? 그러면 PV는 NRT다. 기록해주고. 그럼 PV는 NRT에서 제대로 변한 게 뭐였다?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각 경우에 귀찮아하지 말고 얼른 적어야 된다. PV는 NRT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몰수가 일정하고 상수가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다. 문제에다가 적어주는 거지. 그러면 부피가 3리터에서 2리터였지? 온도가 얼마? 온도가 3T에서 2T가 되는 셈이다. 됐지?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변했어? 수는 여기 뭐가 변했어? 온도 변한 거 아니지? 압력 변한 거? 아니지? 요 추 그대로 하나야. 압력 변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귀찮아하지 말고 얼른 적으라고. 뭐라고? PV는 NRT라고. PV는 NRT. 누가 일정해? 적고 압력 일정하고 또 R 상수 일정하고 온도 일정하고 그럼 뭐가 변한 거야? 몰수가 변한 거지. 몰수가 변한 거지. 그럼 몰수가 몇 대면? 2대 3이었단 거지. 얘가 그러면 2M몰이었으면 얘는 얼마? 3M몰이 될 거다. 말 됐나? 체크했나? 따로 체크하지 말고 책에다 그대로 체크해도 된다. 그 다음 여기서는 또 뭐가 변했지? 이번에는 압력이 변했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PV는 NRT제.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와, 이거 굳이 R 적어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압력은 변했대? 입자수 변했나?
기체 입자 변하지 않았지. 온도도 T2, T2 그대로지. 맞지? 그러면 압력이 부피랑 곱해서 같아야 되지. 그럼 얘가 3m, 2리터제? 그럼 얘 몇 P? 이거 2P, 요거 3P,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게 추한계에 의한 압력이지. 맞지? 추한계에 의한 압력이 얼마? P처럼 될 거다. P처럼 되면 여기는 아하, 대기압 역시 P의 크기가 될 거고 추한계 자체가 1P만큼 될 거다. 상황 이해되겠나? 응. 됐어? 그러니까 귀찮아하면 안 된다. PV는 NRT를 적어야 될 거고. 그럼 얘들이 쫙 적히면 밑에 거 다 된 거다, 사실. 잘 됐습니까? 응. 그래서 쌤이 했는 게 뭔지 PV는 NRT에서 그럼 거꾸로 여기까지 왔다가 그럼 여기 3P지? 2P지? 그럼 여기도 압력 바뀐 적 있어, 없어? 여기 압력 바뀐 적 없으니까 얘도 2P. 그럼 여기는 입자수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도 EN이었다가 EP였던 거지. 압력은 여기서만 바뀌었고 입자수는 여기서만 바뀌었고 온도는 여기서만 바뀌었었다. 됐습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은 복잡한 게 아니란 거지.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른 거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시 백해서 올게. 자, 13번 한번 펴봐라. 13번. 뒷페이지에 23쪽에 13번. 13쪽에 13번. 23쪽에 13번. 사실은 표는 A, B, C, A 기체, B 기체, C. 모두 다 기체 맞지? 모두 다 기체인데 압력과 온도와 양과 부피. 압력과 온도와 양과 부피다. 맞지? 자, 여기가 P고 T고 MV. 얘는 P, XT, EN, V, YP, 3T, EN, 1.5V. 일단 요때 뭐가 변한 같지? PV는 NRT제. 그러면 PV 변했나 안 변했나? 안 변했지? 그럼 PV는 안 변했으니까 실제로 A에서 B 되면 PV는 NRT니까 얘가 일정할 거니까 요거 두 개 곱이 일정해야 되지. 일정해야 되면 이거 얼마? 0.5, 2분의 1. 맞지? X가 0.5가 될 거다. 그러면 얘들은 밑에 거는 온도도 압력도 뭐 다 변했네. 그치? 그 쌤님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요거 두 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쌤님이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다. 온갖 게 다 변하지. PV는 NRT제. 혹시 이거 싹 다 이항하면, PV분의 NRT는 얼마? 1인 거야. 그러면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다 이렇게 A, B, C의 경우 다 적을게. P, 짜라라 1, 1Y V, 1, 1, 1.5 1, 1, 1.5 R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N, 몰수 1, 2, 2 1, 2, 2 T 1x 3이제 1 x 3이제 그럼 끝났다. 고민하지 말고 이 값이 다 1 돼야 되거든. 정말 A는 1 맞지?
B는 1 대기역에서 X 0.5 바로 나오지. 얘는 위에 거 6이제. 그럼 여기 얼마? 4 되면 바로잖아. 고민 안 해도 되고 바로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나? 팁이다. 다 대시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적어서 는 1. 됐습니까? 싹 다 적으면 바로 나온다. 그런 게 사실은 11번. 자, 잠깐만 시간을 줄게. 11번 한 번만 풀어봐. 11번. 혹시나 고민 한번 해봤나? 일단 우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각각 A 기체다라는 것은 똑같은 기체인 거야. 똑같은 기체. 일단 딱 다 기체니까 생각나는 건 이게 생각날 거야. PV는 nRT. 어차피 우리는 압력이 대시돼 있고 온도가 대시돼 있고 부피가 대시됐으니까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얘 기체 몰수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기체 몰수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몰수 어떻게? 몰수는 비례한다? T분의 PV 하면 끝 아이가? T분의 PV. 그래서 T분의 PV로 TTT 얼마? 334. 이렇게 적는 거다 얘들아. 334. P 123 123 V 321. 요게 빠른 거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3 2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는 가와 나를 비교하면 얘 1이잖아. 얘 1. 얼마 얼마지? 1. 얼마 얼마니까? 틀렸네. 기억선지 탈락. 아닌 것 같다. 됐지? 됐어. 그 다음에 밀도가 나왔거든? 밀도. 여기서 조금 고민해봐야 돼. 같은 기체라고 밀도 같겠나? 그건 아니지. 맞지? 같은 기체라고 밀도가 같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밀도 공식 기억나? 밀도는 이거 잠깐만 m분의 w RT 나왔지? 맞지? 그렇게 했다가 부피분의 질량이 돼야 되지? 부피 내려오면 P는 부피분의 질량에다가 RT제. 맞지? 그럼 이게 밀도가 여기 지금 M 빼놨지? 맞지? PM은 DRT 될 거거든. PM은 DRT.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RT분의 M P제. 그러면 R 똑같고, 어차피 이 분자랑 똑같은 거 이거. T분의 P 끝. 밀도. T분의 P. T분의 P 다 가면 안 되네. T분의 T. 다 가. T. 4분의 3분의 P. 압력. 다 가. 3, 1. 이렇게. 됐나? 네. 마지막에 부피당 분자수. 괜히 이렇게 했다. 왜냐? 부피당 분자수. 얘가 바로 밀도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한기체니까. 같은 종류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만약 요렇게 묶어서 부피당 분자수 곱하기 몰수량 해버리면 결국은 이게 다 밀도인 거다. 밀도인지 알면 한꺼번에 할 걸. 한꺼번에. 맞지? 가 같은 경우도 T분의 P. T분의 P. T분의 3분의 P. 2. 이렇게 된 거지. 가는 4분의 3. 누가 더 크냐? 8대 9. 내가 더 크겠지. 됐겠나? 생각보다 별로 물을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밀도를 다르게 묶는 거야. 이거 체크해놔. 얘가 결국은 단위 부피당 분자수제, 이게 부피분의 분자수인데 곱하기 A 기체거든. 결국 질량이 될 거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다. 자, 요 단어는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난다. 무슨 얘기야? 물을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걸 말만 바꿔서 또 묻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기를 바로 가나다 또 쪼로미 적어보면 편하다 이거. 그치? 그러니까 또 구하고 또 구할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기억을 해라. 같은 걸 다른 질문지로 물었다. 얘들. 됐지?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13번 형태의 쌤이 가르쳐준 팁을 좀 쓰면 변할 것 같다. 됐지? 됐어. 자, 다시 대표자료 2번으로 좀 할게. 대표자료 2번. 대표자료 2번. 대표자료 2번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체 양과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이렇게 했거든. 20쪽 TK에서 두 개의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T켈빈이래. 그리고 이렇게 봤었을 때 몇 개로 분리가 됐다고? 혹시 2.7L, 2.7L, 1.3L, 1리터. 그럼 1리터 기체가 있고 1.3리터 기체가 있고 2.7리터 기체가 이렇게 있더라. 어쨌든 토탈 몇 리터? 5리터가? 그치, 토탈 5리터였던 것 같아. 근데 좀 이따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5리터 얘가 2대 1대 2가 되네. 2대 1대 2. 2대 1대 2. 누가 들어있는데? A, B, A 기체구나. A 기체, B 기체, A 기체. A, B, A. 이렇게 들어있겠다. 꼭 봐야 되는 게 있어. 거기, 너희들 혹시 여기 고정장치라고 있나? 얘 봐줘. 됐지? 자, 색깔펜으로 하나 적어놔래. 얘가 고정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압력 모른다. 여기 압력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압력을 모른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다른 얘기로 여기 오른쪽에 고정장치 있나 없나? 없지. 그럼 고정장치 없다. 얘를 갖다 뭐라 뭔지 아나? 압력은 몽땅 다 같다. 세 군데 다 같다. 고정이 없으면 압력 똑같아지는 데까지 가 있을 거다. 압력 똑같이 되는 데까지. 일단 첫째 줄 A, B, A가 들어있는데
나는 고정장치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고, 분자량은 B가 A의 2배. 자, 쌤 항상 하는 거, B가 A의 분자량이 2배, 얘가 2대 1. 이렇게 잘 적어준다. 몰주량, 분자량. 그러면 얘가 얼마였냐면 W1, W2. 얘가 W1 그래. 얘가 W2 그래. 됐나? 그럼 잠깐만. 우리 왔을 때 분자량이 얘가 2고 얘가 분자량이 1이었대. 밑에 한번 봐라. 선지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이다. 기억, 니은, 디귿. 옆으로 적으니까 좀 별로였던 게 얘가 2리터가 되는 거야. 얘가 1리터가 되고 얘가 몇 리터가 되고 2리터가 되고. 선지 기억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나로 변한 과정. 압력이 증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물었거든. 잠깐만. PV는 NRT란 말이야. 지금 온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단 온도 일정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온도 신경 쓰지 말고 상수도 됐고 신경 쓰지 마 이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각각의 입자수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지. 그러면 각각의 입자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는 거겠지. 맞지? 그치? 그러면 기억도 니은도 부피가 줄지 않았나? 압력 증가한 거야. 말 됐나? 선지 1번. 압력이 증가한 거. 그럼 각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방이 좁아진 거라. 많이 부딪히겠지. 압력 증가, 기억도 니은도 둘 다. 부피 감소다, 압력 증가했다. 1번이고 두 번째. 2번에 각각 기억과 니은에서 압력의 크기를 가에서 기억 니은이지. 가에서 기억 니은. 얘들. 이거 압력 물었지. 가에서 압력 기억, 압력 니은 부등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잠깐만. 이건 지금 압력 다 같은 거 아니야? 온도도 다 같잖아. 그럼 이쪽에 먼저 적어야 돼.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다. 그럼 잠깐만. PV는 nRT지. PV는 nRT지. 그러면 압력 같지? 상수고 온도 같지? 누구랑 같아? 부피랑 몰수랑 비례해. 그럼 나는 여기다 적을 거야. 얘가 몇 몰? A가 2N몰, B가 N몰. 그럼 여기가 2N개 있고 얘가 N개. 그럼 사실 내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2, 1 적어버리고 치아고. 2개 하나. 맞지? 그럼 2개 하나면 얘랑 압력은 어때? 압력은 뭐? 여기 상황으로는 압력은 P는 부피분의 N 하고 비례한다. 끝이잖아. 맞지? 그럼 부피가 얼마? 2.7이고 1.3이네. 입자수는 2고 1이네. 됐나? 그럼 여기는 이어서 2.6 되면 똑같겠지. 2.6 되면. 근데 붕어가 조금 크지? 약간 작겠네. 됐습니까? 그럼 부피 분의 몰수가 압력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2번이 별표인 거야. 집에 가면 헷갈려. 적어놔야 돼. 2번에 이 압력을 어떻게 구할 거라고? PV는 nRT야. 근데 온도와 상수가 똑같아. 그러면 압력은 뭐 분의 뭐로 구할 거다? 부피분의 몰수로 구할 거다. 그럼 부피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 얘를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얘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 여기서 찾아야 돼. 나에서 몰수 찾고 갖고 가야 돼. 그래서 했잖아 아까. 고정장치가 없다. 압력이 같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됐어? 아직은 안 익숙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피부에 NRT하고 생각을 좀 하는 게 맞아. 압력 같으면 당연히 부피나 분자, 수나 이렇게 된 거지. 맞지? 온도 압력 똑같다. 피부에 NRT 하면 싹싹싹 사라지면
부피 N 비례한다. 끝. 나온단 말이야. 됐겠나? 예스. 그럼 2번 수월하게 되겠지. 첫 번째, 만약에 이를 가에서 고정장치 원만 제거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아, 그러니까 고정장치 원. 요거만 제거하면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었는 거다. 너 생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공평해야지.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고정장치 원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야, 그거 동그라미 기억하고 동그라미 니은하고 압력 똑같아져야지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합했을 때 몇 리터? 합했을 때 4리터야. 4리터를 정확하게 2대1로 나눠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수가 2대1이니까 부피도 2대1 되는데 자, 2배보다 조금 더 많잖아. 줄어들겠지. 그러나 이렇게 볼 거다. 가능합니까? yes. 지금 하나 물을게. 관로 3번. 4번의 관로 3번. 4번의 관로 3번. 가에서 비압력과 나에서 비압력 내가 어떻게 구하지? 가에서 비압력. 가에서 나에서 비압력. 어떻게 구해?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 N 똑같고 R 똑같고 T 무조건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압력 물었으니까 부피의 역수. 됐나? 그러면 여기에 걸 가의 부피하면 되고 여기 걸 나의 부피하면 되겠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상책이지. 그럼 나의 부피가 얼마? 1리터. 가의 부피가 1.3리터. 라면 13분의 10 돼야 되겠네. 다 끝나? 됐어. 윤정 춥구나. 맞지? 혹시나 싶어서. 자, 됐습니까? 이렇게 풀 거다. 그러니까 얘를 이 단원은 진짜로 할 게 피부에 NRT 하나 딱 쓰고 전체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안 했는 한 가지가 있거든. 뭘 안 했냐면 얘들한테 17쪽의 비법 특강을 얘기를 안 했어. 17쪽의 비법 특강. 뭐 왠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속는 느낌도 들지? 착실하게 한다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PV는 NRT 이렇게 써먹는 거다. 그러면 자 17쪽에 1번 압력,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가 있다. 잠깐만 혹시 압력, 부피 무슨 관계? 단비례 관계. 근데 그래프가 지금 기억니은 디귿이네. 이렇게. 기억, 니은. 왜 따로 그립니까? 기억, 디귿. 압력, 부피. 왜 따로 그렸냐면 옆에서 보니까 이 표의 옆에서 보니까 기억, 니은을 비교해라. 기억, 디귿을 비교해라. 기억, 니은을 비교할 거고 기억, 디귿을 비교할 거다. 자, 혹시나 거기 기억, 니은 비교하는 데 있지? 곡하는 예측해야겠다. 온도가 같은 밑줄. 온도가 같다. 요거만 체크 좀 해줘. 온도가 같다. 그럼 너희가 머릿속으로 온도가 같다고? 잠깐만. 공식 PV는 NRT지. RT 똑같겠지. 그럼 PV 곱이 N. 됐겠나? 응. 그럼 PV 곱이 N인데 그럼 기억과 니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는 게 기체의 양은 누가 많으냐는 거라. 기체의 양은. 그럼 잠깐만. 압력, 부피, 고비, 분자, 수제. 그럼 너희들 봤을 때 도대체 왜 얘들 P가 똑같다, 부피가 이렇게 다르지? 이유는 위에 거 입자수가 많으니까 부피가 클 거고 입자수가 적으니까 부피가 작을 거다. 말 됐나? 모두 좀 됐습니까? 됐어. 오른쪽에 니은 디귿인 거야. 뭐가 같은? 기체 양이 같은 기억과 디귿인 거야.
그러면 얘들은 N. 입자수가 똑같다. 입자수가 똑같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PV는 nRT. 이번엔 nR이 똑같겠지. nR이. 그치? 그러면 P가 일정할 때 보조선 거꾸로 끝. 얘가 일정할 때. 얘도 일정하면 두 개 남은 거 비례. 그러면 부피가 작은 거, 부피가 큰 거, 얘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상황이다. 맞지, 그치?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거야. 딴 거 없어요. 뭐가 일정한지만 잘 찾고 PV인 nRT 하나만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 밑에 큰 2번에 점이 이구나. 옆에 그래프 하나 있구나. 이 그래프 누구고? 절대온도고 부피니까. 절대온도고 부피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갔던 게 뭐냐면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있잖아. 절대온도 나오면 점선 있고 실선 있대. 왜 점선이게? 여긴 지금 안 그려놨어. 근데 원래는 샤릴 법칙 할 때 얘가 점선이야. 왜냐? 세로축이 항상 기체 부피거든. 근데 혹시 너희들 질소기체의 끓는 점이 좀 낮은 편이 영하 196도씨야. 그럼 영하 273도 되면 이미 액체가 돼버린 거지. 우리는 세로값이 기체 부피인데 온도가 낮아져서 얘가 어떻게 해? 이미 액체나 고체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지. 그럼 기체 부피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기를 한다. 이랬나? 실제로.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그냥 적당히 기억, 니은, 지그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그걸 하진 않았다. 말 됐나? 그러면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그리고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뭐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우리가 위에 거 기억, 니은은 설명해. 압력이 똑같대. 압력이 똑같대. 여기가 제일 큰 거지. 그러면 PV는 nRT에서 누가 똑같고 압력 똑같고 상수 똑같고 그럼 보조선 이게 편해. T가 일정할 때 그럼 부피 큰 게 몰수 크네. 부피 큰 게 몰수 크네. 몰수 끝. 그래프에 이렇게 딱 체크하면 오답은 안 난다는 거지. 제일 끝에 N1, N2 누가 큰지 있단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이 기억과 디귿이 똑같대. 몰수가 같대. 그럼 역시 PV는 nRT. 그럼 PV는 T. 이래도 되지. 맞지? 그러면 PV는 nRT 했던 거 지겨워서 nR 없애버린 거지. 그럼 T가 똑같다? 보조선 껐지. 그럼 PV 곱이 똑같아야지. 얘가 부피가 크다? 얘가 부피가 작다? 얘 P가 작고 P가 컸겠지. 이렇게. 말 되겠나? 예스. 그럼 제일 밑에 이제 여기 문제 풀어야 된대. 문제 풀어야 된대. 자, 커다란 2번 압력과 밀도 그래프. 압력과 밀도 그래프. 자, 뭐가 있노? 압력. 여기가 밀도.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따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압력, 밀도. 미안. 원래 원칙은 그래프는 화살표, 제로까지 다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빼먹고 넘어갔는데 자, 그리고 기억과 디귿이 있다. 기억과 디귿이 있다. 그랬을 때 일단 설명, 기억, 니은. 기체의 종류가 같대. 기체의 종류가 같대. 여기 건 니은, 디귿은 온도가 같대. 온도가 똑같대.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생각했잖아. 그래프에 가로축, 세로축 있으면 이거 공식 써야 된다. 공식 써야 된다. 일단 PV는 nRT인데 부피분의 질량 해야 될 거니까 이거 M분의 W RT 했었고
그러면 부피 갖고 가서 질량 갖고 가면 밀도. 그래서 PV는 DRT. PM은 DRT. 맞지? PM은 DRT. 네? 요 상황인데 지금 얘들은 만약에 PM은 DRT 종류 똑같지? 문제랑 똑같겠지. R 똑같겠지. 그럼 지금 압력이 똑같을 때를 해보는 거야. 압력이 똑같을 때. 고도성 꺼버리면 얘들 둘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머릿속으로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을 거고 이런 고민을 하느니 공식 안 왔으면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얘가 밀도가 작다? 온도가 높게 나왔다. 밀도가 작다? 온도가 높다. 밀도가 크다? 온도가 낮다. 두 개 곱이 일정할 거니까. 반비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모적이라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작아질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자, 그럼 요거는 온도가 똑같다. 역시 공식. 정말 했잖아, 항상 가로 세로 쓰면 공식 써라. 그러면 PM은 DRT. 그러면 온도가 똑같고 상수 똑같고 밀도 있었었고 그러면 압력 일정한데 꺼버리면 되지. 압력 일정한데 끄면 되지.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밀도가 큰 게 몰줄량 분자량이 크고 밀도가 작은 게 분자량이 작다. 끝.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 되겠나? 자,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쭈루루루루 다 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몇 개만 팁을 더 주고 아니면 그 다음 단원을 할게. 그 다음 단원 할게. 자, 혹시 뒤에 내신 만점에 17번. 자, 24쪽에 17번. (24쪽에) 17번. 뭐가 있느냐? X. 압력과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X. 기체래. 그리고 가로축이 뭐라고? 압력. 세로축이 밀도. 묶임 뭐 물었어? 절대온도의 비. 물음표. 혹시 공식 기억나나? PM은 DRT. 아하. 혹시 X 기체라는 거 봤지? 그럼 저거 보면 M 날려야 돼. M 날려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A, B, C가 군데군데 있고 T 물었지? 이런 R 날리면 잠깐만 T는 어떻게? T는 비례한다? D분의 P. 끝. 그러면 자 일단 A, B, C 순서를 D를 찾아. D가 A, B, C 어떻게? 2, 1, 3. 2, 1, 3. 이제 이렇게 다다닥 적고 그 다음 P. P가 A, B, C 1, 2, 3. 1, 2, 3. 클리어. 다음 문제. 됐습니까?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말로 많아. 혹시 우리 주변에 보일 법칙이 적용되는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일 법칙이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온도가 있잖아. 그거 냅두고 압력이 변하는 경우 생각해봐. 압력이 변하는 경우. 압력이 변화. 대표적인 게 눌러버리면 압력 변화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만약에 내가 물 속에서 잠수부, 너가 왜 어릴 때 아쿠아리움 이런 데 다 가봤지? 뭐 피딩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기포방울 자꾸 커지지. 왜? 여기서 누른 이게 수압이기 때문에.
수압이 작아질 거니까 부피가 커질 거다. 됐지? 그럼 다른 얘기로 위에 올라와서 보면 헬륨이 든 풍선을 갖다가 놓치면 이 풍선은 올라가면서 커졌다가 어버벙 터질 거다. 뭐 이런 거라든지. 맞지? 그치? 이런 게 일반적인 보일 법칙이었었잖아. 비행기 타볼까? 이거랑 마찬가지지. 어차피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과자봉지 한번 뜯어봤잖아. 진짜 빵빵해지. 꼬북칩 이런 거 있잖아. 원래도 빵빵하잖아. 비행기 타고 이륙하고 있는데 먹으려면 진짜 빵빵해. 진짜 이거 뜯었다 펑 소리 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선 덜한데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진짜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야. 됐지? 그게 바로 보일 법칙이었다. 끝나? 샤를 법칙은 딴 거 없어. 지금 추워졌어요, 더워졌어요. 이거 나오면 샤를 법칙의 끝. 이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쭉 풀어보고 쌤하고 만나는 걸로 하고, 자, 뒤로 조금 더 넘어가봐. 좀 더 넘어가봐. 26페이지. 아, 잠깐만. 페이지 26쪽에 혼합기체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부분 압력 법칙이거든. 부분 압력 법칙. 부분 압력이 뭔고? 사실은 되게 거창하게 뭐가 적혀 있는데 뒷페이지 앞 넘겨봐. B에 보니까 부분 압력과 몰 분율 이렇게 돼 있나? 부분 압력과 몰 분율. 그게 이런 제목 했는데 넘어가면 끝이야. 사실은 혼합기체는 이가 혼합기체. 굉장히 간략하게 단원 하나를 만들어놨던데 26쪽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너희들한테 두 가지 기체가 섞여 있다. 섞여 있기 이전에 각각의 기체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기체가 있었었고 이 기체를 갖다가 막 섞어서 같이 넣었어. 너가 여기 위에 보면 질소 기체도 있고 산소 기체도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섞었다고. 혼합 기체. 됐지? 하나의 강철 용기가 있는데 강철 용기 첫 번째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여기다가 몽땅 다 넣어버렸다고. 얘가 몇 리터였는데? 몇 리터? 없제? 몇 리터 없제? 그냥 뭐 3기압 6몰 2기압 4몰 오른쪽에 10몰 5기압 이렇게. 그럼 얘도 잠깐만. 여기 지금 3기압 6몰 2기압 4몰 이렇게 되면 부피 똑같구나. 알 수 있는 없나? 부피 똑같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 섞어서 넣었다고. 2기압에 산소 기체가 6몰 있고 질소 기체가 4몰 있었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쟤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갔지. 결국 몇 몰? 10몰이 들어갈 거니까 몇 기압이다? 5기압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맞지? 5기압이 됐을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얘를 여기 들어갔을 때 함께 섞여서 5기압이지. 이 기압은 누구의 압력과? 산소 기체의 압력과 질소 기체의 압력을 합했는 게 5기압인 거야. 그러니까 각각 그 기체는 들어가면 그 용기 부피만큼 확 퍼진다 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산소 기체가 몇 몰? 6몰 있었던 게 그대로 자체가 3기압이고 얘가 2기압이거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자, 몰, 분, 율로 이야기해. 이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닐 거라. 너희들 수학 시간에 비율이라는 게 있었지. 비율. 얘 율. 얼마?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냐. 전체 중에 어떤 기체, A 기체의 몰 분율하면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거. 전체의 몰수로 이야기하고 A의 몰수로 이야기하면 A의 몰 분율이 될 거다. 딱히 복잡한 거 아닐걸? 막 안 써도 될걸? 맞지? 여기 뭐 필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 합했을 때 얘가 몇 몰? 10몰이었었는데 산소는 얼마? 6몰. 그러면 얘의 몰 분율은 10분의 6이었잖아. 전체 기압이 몇 기압? 5기압에 대해서 얘가 차지하는 게 몰 때문에 부피, 압력 차지할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PV는 nRT 우리가 온도 일정하고 상수 일정할 건데
뭘 때문에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나타난다. 몰이 몇 대 몇이니까 3대 2니까 압력도 3대 2. 5에 대해서 결국은 5분의 3, 5분의 2가 될 거다. 그치? 이게 자 밑에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돼 있어. 딴 거 없어. 이거 어떤 기체 압력하면 이게 전체 기체의 압력일 거다. 이게 부분 압력 법칙으로 적혀 있다고. 근데 이 부분 압력 어떻게 구한다고? 아, 그거 전체 압력에다가 곱하기 몰 분율 A의 몰수, B의 몰수, 분의 A의 몰수다. 어려운 거 있나? 괜찮죠, 그지? 정말 무난해. 혹시 그 밑에 그림이 한번 봐. 밑에 부분 압력, 전체 압력 있을 때 산소 기체가 몇 기압이다? 3기압이다. 1리터가 있다. 산소가 3기압이고 1리터다. 그리고 질소 기체가 6기압이고 2리터가 있다. 됐지? 근데 이거 양쪽에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들어있었는데 얘를 갖다 꼭지를 연다 했잖아. 열면은 전체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럼 PV는 nRT니까 n에 비례할 거다. PV 곱해서 얘가 3n이다. PV 곱해서 12n이다. 그러면 산소만 볼게. 그러니까 이거 뭐 공식 이런 거 안 쓸 거라고. 그래서 그럼 산소로 보면 산소는 PV의 값이 N, K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되면 원래 몇 N? 3N이었다는 거지. 3N. 그럼 조금 있으면 부피가 몇 배로 늘었어? 3배로 늘었지. 전체로 풀려버리니까. 부피가 전체. 이게 3배니까 압력은 몇 배? 3분의 1배로 바뀌겠지. 원래 게 몇 기압이었는데? 3기압인데 3분의 1 되니까 1기압. 아, 예. 아까 3기압 1리터였으면 1기압에 3리터로 됐겠네. 밑에 거 보면 아마 밑에서 약간 위에 혼합기체에서 산소, 질소 부분 압력 했지? 산소 부분 압력. 그러니까 이걸 막 굳이 곱할 필요가 없고 더할 필요가 없는 거라. 원래 산소 기체 혼자 단독으로 PV 했을 때 PV 그대로 했지? 맞지? 그러면 3N이었다. 3기압에 1리터 됐는데 조금 있으면 1기압에 몇 리터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 부분 압력 다 나온 거지. 맞나? 공식 안 해도 된다. 뒤로 넘어가 봐. 혹시 너희들한테 뒤에 몰 분율 이렇게 적혀 있다. 몰 분율. 요게 몰 분율이다. 전체 몰수분의 그 기체 몰수. 어렵지 않지? 그치? 그리고 전체 압력에 대해서 몰 분율 곱하면 이 기체 A의 압력이 되겠지. A 압력. 그리고 A의 압력일 거다. 하는 공식 여기 딱 나와 있죠. 됐습니까? 혼합기체. 자, 요거는 혹시나 지금 너가 학교들은 안 나이 싶은데 혼합기체 언제 쓰냐? 의료용 마취가스. 마취가스에 누구 쓰느냐? 이산화질소, 뭐 산소 이런 거 혼합해서 일산화이질소, 산소 이런 거 혼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 뷰테인, 프로페인, LPG 알지, 그지? 섞어서 쓰더라. 잠수부 공기통,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줘야지. 잠수부, 그 잠수하러 들어갔을 때 산소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산소가 든 건 아니대. 산소, 질소, 그리고 헬륨이 일부 들어있다. 산소, 헬륨, 질소, 동그라미 해놓고. 왜? 자, 질소 기체를 넣어야 되는 거. 우리는 항상 들이마실 때 산소, 질소를 같이 마시거든? 그런데 잠수를 하게 되면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압력이 커지면서 기체가 일부가, 질소 기체가 혈액 속에 녹아버려. 그런 것들 때문에 헬륨 기체를 좀 섞더라. 뭐, 그 정도만. 상식선에서 한번 봐두는 거고. 그 밑에 식품 포장할 때 뭐가 들어있다고? 마지막 줄. 혹시 고기 포장할 때 산소를 조금 넣는데 누구 때문이야?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게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뭐 이산화탄소 좀 썩더라, 요 정도까지 그런 게 있었고. 다음 페이지. 문제를 살짝이만 보자. 문제를 살짝이만 보면, 자, 일단 너희들한테 봤을 때 28쪽의 거 첫 번째 1번 28쪽에 혼합기체에 대한 거다. 1번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끊고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곱이겠나 합이겠나? 합이겠지. A기체의 합, 아까 쓴 질소기체, 산소기체 합으로 했지. 두 번째, 자, 부분 압력,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한 것하고 같다. 맞겠나? 5. 3번, 혼합기체에서 각 성분, 부분 압력 동그라미,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한 적이 없는데, 맞지? 자, 그래서 뭐, A 기체의 압력은 전체의 압력 곱하기 몰수 합했는 것 중에서 A의 몰수. 그럼 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몰분율 분자량이 아니고 몰분율에 비례할 거다. 됐나? 근데 4번 몰분율의 합은 어때? 당연히 전체분의 A 거 더하기 B 거 같아야지. 1로.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3번. 꼭지로 분리됐어. 헬륨하고 네온이 각각 들어있다. 꼭지로 충분히 열고 시간이 흘렀대. 전체 압력은. 3번 문제. 여기에 헬륨이 들고 이쪽에 네온이 있고, 헬륨이 있고 네온이 있고, 몇 기압에? 3기압에 2리터, 1기압에 3리터. 그러면 충분히 열었을 때 전체 압력 자, 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어 PV는 NRT잖아. PV는 N에 비례할 거다. PV 곱해서 몇 N? 6N. PV 곱해서 몇 N? 3N. 그러면 어차피 전체 압력이죠. 전체 몰수 합하면 9N. 그러면 숫자 그대로 보이는 거 했으니까 얘가 9N이다. 압력 모르겠고, 부피는 전체 다 얼마? 5리터. 말 되겠나?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몇 분이면? 5분의 9 기압. 단위 그대로 기압 붙여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yes. 그 다음 4번 문제. 온도 T도시인데 강철 용기 AB 기체가 들어있대. 몰비가 몇 대 몇? 1대 3. 그럼 이렇게 할게. 4번에 A하고 B가 들어있는데 3기압 몇 리터? 5리터. 그 몰수가 1대 3. N, 3N. 됐지? B의 부분 압력. 부피 필요 없음. 얘 B의 부분 압력은 전체가 몇 기압일 때? 3기압이다. 거기 대해서 4개 중에 3개면 끝난다. 끝인 거지. 달리 얘처럼 부피 압력 둘 다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압력이 나와 있으니까 압력으로 그대로. 가능하겠나? yes.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좀 달라 보이는 게 5번에 어디에? 29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신 만점에 5번 말고 4번부터 볼게요. 4번. 30쪽에 4번. T도시 꼭지로 분리된 용기와 실린더에 각각 헬륨과 메테인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얘가 1리터고 얘도 1리터래. 나 1리터인데 누가 들어있다고? 헬륨이 W1g. 여기는 메테인 CH4가 W2g. 이렇게. 그때 1.5기압. 1.5기압. 여긴 얘기가 1기압. 왜 1기압이야? 여기 한국말로 적어줘. 대기압, 1기압. 대기압이 1기압이다. 근데 여기 지금 고정장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지. 근데 얘는 지금 1기압 이거 아니가? 이제 그럼 잠깐만. 이거 혹시 여기 거 열면 어떻게 되겠노? 얘 꽉 눌렸지? 1기압이 돼도 얘가 옆으로 새 나오겠지. 그럼 부피 좀 늘어나겠지. 그럼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건, 자, 이거 볼게. PV 그대로 액면가 곱했대. 몇N? 1.5N. 이게 다 1.5N. 여기는 PV한 몇 N? 1N. 1N. 그치? 그럼 토탈 합은 2.5N이지. 그럼 너희들, 1기압에 1리터 되는 게 1N 될 거다. 요건 내가 적용하고 있는 상황. 됐습니까? 그럼 이거 팍 열면 여기에 N밖에 없겠지. 전체가 2.5N이니까 1기압으로 다 같아져야 되거든. 얘 부피 늘어나야 되겠나? 말 되나? S. 그래서 이쪽은 1리터 고정이니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늘어나서 1리터와 1.5리터가 돼줘야지 토탈 2N 기체수를 만족을 하겠지. 2.5N 2.5N 만족하겠지. 됐습니까? S. 그래서 너희들한테 니은에서 실린더의 부피를 묻는 거야. 얘는 강철 용기다. 부피가 변할 수 없을 거니까 얘들 부피가 변화를 할 거니까 얼마 변화했는지 그 전에 얘가 1기압으로 유지가 될 거니까 2.5N 되기 위해서 2.5리터가 돼야 된다. 1리터니까 1.5리터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실릴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찍으세요. 지금 헬륨의 부분 압력은 일단 그 몰수가 몇 대면? 3대 2제. 그치? 그럼 오른쪽 상황에 헬륨의 압력, 헬륨 부분 압력. 일단 모든 기체는 압력이 얼마? 1기압. 그럼 1기압에 대해서 월분율 얼마 돼? 2.5N인데 헬륨은 1.5N이잖아. 됐습니까? S. 천지 W1하고 W2. 우리 몰 질량, 몰질 알지? 얘 1.5N. 혹시 헬륨 분자량이 몰 질량이 4. 1.5N몰로 생각하면 되지. 1.5, 6g. 맞나? 분자량 4짜리가 1.5몰. 5 생각하면 6g. 얘는 그러면 CH4 메테인은 16짜리가 1몰. 그치? 물론 이거는 N1.5에는 임의로 정한 값이지. 임의로 정한 값이니까 분수꼴로 묻는 거야. W2분의 W1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1몰에 1N몰 대 CH4짜리고 요건 1.5N몰의 헬륨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거 16짜리고 1.5몰에 해당하는 거 헬륨은 4짜리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지. 8, 16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줄 수가 있다. 됐지? 됐어 안 돼?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5번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5번은 지금 시간 오차 관계로 해보고 하자. 됐지?